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10페이지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 파트인데 올 9월 달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 일부가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하지만 9월 달에 개정될 것으로 입법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살펴보고 지나가십니다. 우선 첫 번째 봐주실 것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증서 지위 추정수입니다. 양도, 양수, 가로 속에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 저당 제외 추정수입니다. 이를 알선하거나 그리고 한 줄 밑에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 지위 추정수입니다.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1번 주택조합 설립 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 상한 사채, 그리고 3번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4번 기역의 무허가 건물 확인서 등입니다. 그리고 니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 대책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 등에 대해서는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 이전 중에 상속, 저당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증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조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살펴보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보통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공사 착수 40% 정도의 공사 진척을 보이게 되면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 청약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 당첨자가 결정되었을 때 그 당첨자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가 바로 공급계약과 마찬가지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 신청에서 청약 신청에서 당첨되면 사업체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을 내고 그 계약금 낸 이후에는 얘를 분양권이라 표현하는데 이 분양권은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주자 지위는 사업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후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권 전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 분양권은 사업체와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한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분양권이라 하고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주택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등이 아니라면 전매 제한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는 거주 의무 기간 경과되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지만 거주 의무 기간 내에는 해당 주택을 함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주 의무 기간과 관련되어 5년, 3년, 3년, 2년을 각각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의 소유권 그리고 입주자 지위 이 전 단계 바로 청약 신청했을 때 청약 신청할 수 있는 통장 그리고 주택조합이라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이러한 것들은 입주자 지위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약 통장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신규 분양 신청하게 되면 그 통장 가지고 있는 자는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법적 지위를 권리로 보지 않고 공법에서는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에 따라 주어진 혜택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순수한 권리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지하철 역세권 주변 토지 가격이 높게 거래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노력해서 해당 토지나 주택 가격이 높아진 것이겠습니까? 지하철을 나라에서 만들어 주어 가격 높아진 겁니까? 나라에서 만들어 주어 주변 토지나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지 소유자 노력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부여된 혜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에 해당되는 것이라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 사채권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를 취득했다면 이러한 것들은 법제도에 따라 주어진 혜택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사익을 창출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 지위 거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저게 이해되셨다고 하면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로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되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이 아니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 상한 사채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공부하셨던 토지 상환 채권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도이죠. 주택법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뭐만? 주택 상환 사채만. 그리고 입주자 저축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러한 것들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양도, 양수, 알선, 금지한다라는 걸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611페이지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재입니다. 1번, 국장 또는 사업체는 다음에 해당되는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줄쳐 놓습니다. 무효로 하거나 무효 동일해 놓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계약 추정수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동일해 놓으시는데 저 할 수 있다 대신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장 또는 사업 주체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위반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여야 하고 위반한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서 강행 규정으로 취소해야 한다, 무효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면 제재 시의 처벌 좀 더 강화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20년간 가입한 자가 A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입주하지 않고 그 청약통장을 A-에게 양도하는 것. 이것 불법이죠. 저 통장 거래 이후 그 다음날 바로 적발되게 되면 저 통장을 이용하여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무효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발되지 않고 이 A-가 사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하고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체와 A 사이에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A는 불법 행위를 알고 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통장 거래에 대해 적법하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불법이라는 것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A-는 선이다, 악이다. 악이고 사업체는 통장 거래를 몰랐기 때문에 이때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선이, 악이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죠. 다만 개정된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 9월 10일 날 시행하게 되는데 이 개정 사항에 따르게 되면 사업체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 체결하게 되었을 때 그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주택의 강제 취득이라 되어 있는데 함께 보십니다. 사업체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가에게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날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체가 주택을 판매했는데 그 매입 대금을 매입 비용을 반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이것은 주택의 환매가 되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통장 거래하여 사업체와 공급계약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이후 통장 거래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이것 불법 행위에 따른 부당 이득이죠.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환매 대상이 되고 주택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체는 선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으며 통장 거래 불법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겠죠. 악이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위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해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얘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렇게 국장 사업체는 공급질서 교란 위반한 지위 증세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무효로 해야 되고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되는데, 다만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을 모르는 자, 진짜 선의인자가 있다고 하면 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소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선의를 매수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모르는 매수인의 경우에는 그 법적 지위 또는 공급계약에 대해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꼭 기억하실 것은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된 단계, 공급계약 체결 전 단계, 공급계약 체결 전 단계가 바로 지역 직장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주택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택공급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분양권이라 표현하는데 그 분양권은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이란 말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태급 명령 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공급질서 교란 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있습니다. 국장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범위 내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의 입주자 자격 제한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전매 제한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매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 중간 생략 등기 등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전매란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래가 있다고 하면 이를 전매라 표현합니다. 반면 등기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업 주체와 입주 예정자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건설 중인 주택의 소유권 등에 대해서는 사업체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입주자는 주택 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몇 동 몇 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인데, 그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분양권 거래하게 되면 등기할 수 없죠. 그런 거래 형태를 뭐라 한다? 전매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투기가 무려되는 경우에는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 양가 1번 함께 살펴놓습니다. 사업자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주택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할 수 없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것만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대상으로 1. 투기 관주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2번 조정 대상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5번 공공택지의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리고 얘는 동그라미 4번 밑에 5번 적어 놓으시는데 이것은 10월 14일 날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10월 14일 날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하나 추가만 해놓습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은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을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 하고, 그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다만 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대해서는 옆에다가 입주자 지위라고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뒤에도 입주자 지위라고 적어 놓습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과 공공택지의 택지의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지위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분양권이라 부르는 것은 입주 예정자와 사업자 사이에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한 때부터 분양권이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그 분양권 입주자 지위가 주택이란 말로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인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인데 그와 관련되어서는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정리해 놓습니다. 현재 전매 제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택지의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한 주택, 이러한 5가지가 전매 제한 대상이다. 그 정도를 먼저 파악해 놓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전매 제한과 관련된 예외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되는 경우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추천없습니다. 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1번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을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다. 우리 개정자료 꼭 다시 참고해서 수정해 놓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한다. 수도권 아니라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다. 수도권 안에 이전은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예를 보면서 내로 남불이란 말도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종전에 생업상의 사정, 그래서 회사를 옮기거나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갈 때 서울에 공급받았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중이랄지라도 세종시로 이사하게 되면 수도권 아닌 수도권의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분양권 등을 전매할 수 있는데 저 세종시에서 서울로 회사 옮기게 되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아무리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이 할지라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수도권 안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제 세종시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옮겨 이사를 하게 되면 저 세종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는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참 많으신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서울로 근무지 이전하게 되었을 때 세종시 주택을 좀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 만든 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무원 위주의 법령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수도권으로가 아니라 수도권 안에 이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안에서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속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년 동일해 놓습니다. 해외 이주는 이민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게 되면 국내 주택 필요 없겠죠. 그리고 4번, 5번, 6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또는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부 추천하시고 증여 동굴해 놓습니다. 부부 생활 이후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입니다. 그 공유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8번 최근 개정된 사항 꼭 한번 추가해 놓습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매할 수 있죠. 그래서 8번 추가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대상과 관련된 5개 하나 정리하셨고 이 전매 제한 규정에 따라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함부로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함께 참조해 주십니다. 여기 예외와 관련되어 전매 제한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 최근 법을 개정하여 주택공사의 동의 있으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매와 관련되어 우리 해외 국외란 날 보게 되면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이전 이사 가는 것을 법에서는 이전이라 표현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 주택공사의 동의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다. 그 정도 봐주시고 상속 외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때는 주택공사의 동의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우선 매입, 부기 등기 등에 대해서는 그냥 봐놓으시고요. 바로 615페이지에 전매 행위 제한 기간 찾으셨죠. 그리고 1. 공통사항입니다. 동그라미 원입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가로 해놓습니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5년 초과 시에는 그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을 한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과 관련되어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이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주택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 지위죠. 다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체의 주택 건설 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된 날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이 지연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5년이라는 시간이 먼저 도래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대 5년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약간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분양권을 말하는 것이죠.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616페이지 표에 따른 기간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과열 지역 중에 제1지역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을 하고 3년 초과한 경우는 3년을 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더라도 우리는 잘 찍어줍니다. 아마 출제하는 분도 시험 출제하고 한 보름 뒤에 관련된 내용 물어보면 그분도 답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이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이건 모두 전매 제한 대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주택은 거래 제한 대상 아닙니다. 전매 제한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봐 놓으시고, 반면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있어서 수도권의 공공택지의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를 볼 때 10년이란 말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도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보통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만에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는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이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매 제한 대상과 관련되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니고요. 뭐만? 입주자 지위만. 다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저 입주자 지위 대신 주택이라 표현했는데 저 주택 상태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주택도 뭐 1년, 2년 동안 거래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뭐만? 분양권인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만 다시 정리해 놓습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중택과 공공택지 외 택지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한 주택은 입주자 지위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 일정 기간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는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 5년 경과했다면 5년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하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공사의 동의 받게 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야기를 하면 2년이나 체류입니다. 이전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생업상의 사정으로 수도권 안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주택공사 동의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투기 과열지구 함께 정리하십니다.